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영입니다. 오늘은 돈세영 구독자 분 중에 국제의약품에 대해서 분석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제 댓글에 있는 국제의약품을 보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돈세영이 추천하는 종목만 어떻게 사고, 중간에 돈세영 가족이 된 분도 있을 거고, 돈세영 채널을 재밌게 본다고 해도 또 다른 종목을 또 보고 투자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차피 돈세영 채널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부자가 되자는 채널 아닙니까? 같이 100억 가자는 게 최종 목표고, 정보를 또 댓글이나 서로 공유하면서 또 저보다 더 종목을 잘 보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저보다 더 유능한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구독자가 댓글에 어떤 종목을 좀 분석해 달라는 것을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돈세영이 100% 시간을 내서 모든 종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구독자가 상담을 요청한 종목을 이렇게 방송하는 시간을 자주 내려고 노력합니다. 국제약품 바이오 미래 꿈은 있는가? 국제약품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국제약품은 일반 당뇨병 약하고 소화기계 약하고 안약하고 이런 약을 약국이나 의원, 병원, 도매상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항생제도 많이 팔고요. 지금 코로나 끝나고 유럽 및 중국 등지에 항생제, 해열제가 품귀 현상이 생겼고 바짝 오를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KPX 생명을 그때 들어가서 재미를 좀 보다가 일부분 매도를 못하고 지금 물려 있습니다. 모든 섹터가 그렇기는 하지만 바이오주는 바람이 불었을 때 세게 가고요, 그때 또 바람이 불었을 때 못 매도를 하면 또 적게는 6개월, 늦게는 뭐 1년, 2년 묶여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주에 그리 많은 비중을 투자를 안 해요. 제가 좀 좋아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그리고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하지만 바이오주는 미래의 꿈이고 경기와 상관없이 가는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켜봐야 되고 관심은 가져야 될 섹터입니다. 돈세영이 잘 못하는 섹터이기도 해요. 바이오주는 좀 접근하기가 좀 싫지만 그래도 돈세영 바이오주를 투자도 자주 합니다. 제가 KPX를 올해 초에 들어가서 잘 먹다가 한 30%인가 전량 매도를 못하고 남았는데 지금 물려 있어요. KPX 생명을 물려 있어요. 하지만 앞전에 재밌게 팔아서 2,500 정도 벌었나? 돈을 벌긴 벌었어요. 매도를 순간 못하면 좀 위험하다. 돈세영이 또 바이오주를 해봐서 알아요. 저는 바이오주 중에 한미약품 좋아합니다. 한미약품. 그리고 섹트리온 높게 보고 있고, 한미약품 좋게 보고 있고, 녹십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그래도 좀 압니다. 제가 바이오주 공부 좀 했긴 했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 분명히 있어요. 셀트리온, 녹십자, 한미약품 같은 거는 매우 좋은 회사예요. 국제약품은 제가 오늘 처음 공부하고 첫 방송을 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일단은 공부해 봅시다. 대주주가 42%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통과. 대주주가 뭐 20% 아래로 갖고 있으면 위험한 주식이에요. 제가 보기엔 20% 아래는 어지간하면 피하고요, 30% 이상 됐을 때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20% 아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대주주가 자기 주식의 20%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대주주를 항상 봐야 됩니다. 30% 이상만 돼도 통과. 그 뒤에는 뭐 의미가 별로 없어요. 30%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리고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으면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갖고 있으면 나쁜 건 아닙니다. 20% 아래만 안 가면 좋고 30% 이상이면 정상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주는 어떤 제품을, 어떤 약을 갖고 있는지가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 제목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당뇨병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안과용제,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안과용제 있고, 항상제 있고, 순환기계 약이 있고요, 기타 또 약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약의 품목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어떤 병마가 와요. 지금 원숭이 두창이 왔어요. 근데 국제약품에 호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숭이 두창이 지금 핫하게 지금 병마가 왔어요. 뭐 3명 4명 걸렸다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 두창이 오면 병마는 공포입니다. 바이러스 같은 건 공포예요. 근데
그쪽에 관련된 약이 있다면 이슈가 몰리면서 품귀 현상 되고 급등을 하겠죠. 그러니 제약주를 공부할 때는 이 회사가 어떤 약품에 강점이 있고 어떤 약을 만들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미지를 띄우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약을 만들고 있는지. 소화기계 약이 있죠. 순환기계 약이 있어요. 그리고 항생제 약이 있고 안과용제 있고, 항생제 약도 핫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뭐 이럴 때. 그리고 해열제도 핫할 때가 있어요. 저번처럼 코로나가 심할 때는 해열제 같은 것도 핫할 때가 있겠죠. 해열제 파네요. 당뇨병 치료제, 안과용제, 소화제 쭉 훑어보니까 뭐 안과양품에 강하고 해열제도 있고 소염제도 있고 당뇨병 치료제에 강한 것 같고요. 비뇨기계도 있고요. 진통제, 해열, 소염제. 제약회사나 바이오주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느냐가 매우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미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찾아봤는데 이 신약 개발을 연구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중앙연구소에서 이렇게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제약품이 나름대로 또 희망은 있는 회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 개발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근데 신약 개발을 지금 몇 개나 하고 있는지, 어떤 걸 하고 있는지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합성신약과 계량신약이 있는데, 합성신약은 안과질환 치료제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항염제 치료제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탐색연구, 임상은 안 들어갔고 탐색연구, 목표만 잡고 이렇게 탐색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조사도 하고 뭐 잘 모르지만 시작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감염치료제는 지금 허가권 발매까지 거의 다 완료된 거죠. 이렇게 완료된 제품도 나옵니다. 안과질환 치료제, 녹내장은 지금 임상까지 간 것 같아요. 임상 가고 임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허가까지 가고 이제 발매되는 거죠. 임상까지 가면 주식의 호재입니다. 임상까지 되기도 매우 단계가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요. 이 단계가 넘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구건전증 치료제 개발, 복합제인데 이것도 임상. 안구건전증 치료제 개발, 이것도 임상. 임상이 3건입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국제약품은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매출에 어떤 약이 이렇게 팔리는지 이렇게 자료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자료를 또 투명하게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22년도에 이렇게 팔린 거고 21년도에는 이렇게 팔린 거고요. 22년도에 팔린 걸 보면 항생제가 57% 많죠? 작년에 비해서 51% 상승을 했습니다. 건성한 치료, 간결막 피해장애 치료, 이게 11%꽤 많죠? 그러니까 안과에 강한 것 같아요. 노인복지용품 원료가 8%꽤 들어가네. 작년에 비하면 좀 줄었네요. 이쪽은 좀 줄고. 특징적인 게 항생제외가 이게 57% 됐고요. 레티움점은 이게 신약인 것 같아요. 이쪽에는 없었는데 이쪽에 생긴 거 보니까 새로 나온 약을 지금 대체해서 4%나 지금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레티움점이 많이 팔렸다고 봐야죠. 이런 특징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투명하게 자기 제품이 팔리는 거를 공개를 하고 비율까지 공개를 하는 거 보니까 회사가 사기꾼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사기꾼 회사는 아니다. 바이오주 사기꾼 회사 많습니다. 신라젠 같은 거 제품도 없으면서 뭐 만든다, 뭐 신약한다, 다 뻥질. 그러다가 확 뭐 진짜 몇 배, 10배 막 이렇게 하다가 순식간에 망하는 거. 그래서 바이오주를 또 존재형이 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재물을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20년도 1300억, 21년도 1197억, 22년도 1266억. 지금 보면 올랐다, 내렸다, 또 조금 올랐다, 중간 정도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영업이익 60억, 21년도 적자로 갔다가 22년도 다시 53억. 이것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그리고 부채 비율 84%. 빚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유보율을 보면 131%. 또 현금이 그렇게 많은 회사는 아니에요. 22년도 순배출 비율을 보니까 31%. 빚이 별로 없는 거죠. 그죠? PER이 31이면 주식이 고평가예요. 재물을 분석할 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F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국제약품은 C에 위치해 있다 봅니다. 별로 좋지는 않고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고요. 그냥 중간 위치라고 보면 되죠. C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배당은 당연히 없습니다. 배당은 없어요. 배당은 안 준다. 이것도 뭐 마이너스죠.
국제약품의 가치평가를 돈세형 스타일로 한번 하겠습니다. 바이오주를 돈세형 스타일로 가치평가를 하면 가치평가가 좋게 나올 리가 없어요. 바이오주가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돈세형이 분석을 할 때 바이오주를 비중을 많이 안 사는 게 가치평가에서 돈세형은 저평가를 좋아하는데 바이오주는 저평가가 잘 안 나옵니다. 일단은 돈세형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979억입니다. 매출액은 1266억이에요. 5% 증가했어요. 매출액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고평가는 아니에요. 너무 뻥이 들어간 주식은 아니라는 거죠. 영업이익은 53억입니다. 흑자 전환을 했고 가치 분석을 하면 53억에 10배를 하면 530억. 저평가 아니죠. 저평가는 아니에요. 53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면 맞다. 근데 지금 979억이니까 국제약품은 매출로 봐서는 저평가지만 영업이익을 봐서는 뭐 고평가라고 봐도 되겠죠. 미래 먹거리는 있느냐? 신약 개발을 3건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시작을 3건 했고 지금 임상이 몇 건 있고요. 임상이 2건 정도 있죠. 그리고 허가가 나올 게 1건 있고 나름대로 미래 먹거리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돈세형이 잘 모르겠어요. 국제약품의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포시디엠 서방정 발매, 지금 이제 발매,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다는 거죠. 화장품 브랜드 스카인드 베트남 수출 계약, 피부에 광해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일본, 태국, 중동도 진출한다고 하네요. 화장품 쪽에도 국제약품이 뭐 진출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을 본격 확대한다. 그리고 한 주당 0.05주 무상 결정을 결정했다. 배당은 안 주지만 뭐 무상증자로 좀 주주 환원을 하고 있나 봐요. 하지만 무상증자라는 게 단기적인 호재지 뭐 실제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배당을 주는 게 더 좋죠. 그러나 무상증자를 준다는 거는 뭐 배당을 대신 준다고 보는,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3월 10일 날 20일 날 기준이었고요. 3월 20일까지 가지고 있었어야 되죠. 4월 17일 날 상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식수는 좀 늘어나겠죠. 국제약품의 주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20년도에 바닥에서 엄청난 상승을 합니다. 4,000원짜리가 15,000원 갔으니까 4,000원이 바닥이라 보고요. 여기서 4,000원이라 보고 15,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400% 터졌네요. 400%. 20년도 한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바닥 4,000원대에서 15,000원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갔죠. 강력하게 갔다는 거는 끼는 있다. 제가 보기에는 끼는 있는 주식이에요. 그 무슨 이수로 간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2단계가 코로나 시대 아닌가요? 20년도. 아, 맞네. 국제제품이 코로나 시대 때 강력하게 갔네요. 제가 이때 제약주를 많이 안 갖고 있고 뭐 LG화학, 뭐 L전자 뭐 이런 거 갖고 있다가 아주 그냥 피박 썼죠. 2단계에 제약회사 바이오주는 반대로 상승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깨질 때 바이오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재미를 봤죠. 그때 이 코로나 시대 때 같이 간 것 같네요. 국제약품이 코로나 시대 때 400% 정도 신나게 갔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좀 바짝하고 이렇게 오면서 지속적인 하락이 있었고요. 잠깐 또 반등이 있었지만 다시 또 여기까지 지금 4,625원이니까 지금 3년 전에도 4,000원이 바닥이었으니까요. 지금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거죠. 4,625원은 차트상은 매우 바닥이라고 봐야 돼요. 차트상은 참 매력적인 위치인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위치예요. 2년을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2년을. 그래서 차트상, 기간상은 언젠가 한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불비둥을 쏟을 것 같은 그런 타이밍은 맞지만 뭐 어찌 알겠습니까? 이거는 뭔가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차트상은 뭔가 바람이 불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크게 갈 것 같은데 이때는 코로나라는 대병마가 왔었고요. 다시 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무슨 병마가 오고 뭐가 오고 해야지 가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상승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런 상승이 온다는 거는 뭔가 특징적인 병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생기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차트는 바닥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차트상은 매우 바닥이다. 근데 이렇게 갈 거는 뭔가 터져야 된다. 뭔가 이슈가. 아니면 신약 개발을 한다든지, 뭔 병마가 온다든지, 신약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으면 한번 크게 상승할 위치죠. 월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거의 2년 조정 받았죠. 4번, 5번 요 타이밍이 완전 진바닥입니다. 차트상은 매우 진바닥인 상태인 것 같고요. 하지만 뭔가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은 신약 개발이 있고, 그리고 뭔 바이러스, 아니면 요번에 원숭이 두창과 뭐 연동이 된다든지, 무슨 병이 왔을 때 지금 이 회사가 만드는 뭐 안약, 아니면 당뇨병 약, 아니면 뭐 해열제, 이런 게 이슈가 됐을 때는 멋지게 한번 100%, 200% 터질 수 있는 위치죠. 하지만 신약, 바이러스 같은 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제예품을, 이런 바이오주는 들어갈 타이밍을 잘 잡기 힘든 거예요. 차트 분석을, 결론을 지겠습니다. 차트 분석은 바닥은 온 것 같다. 그리고 이슈만 있으면 날아갈 수 있는 위치이고, 조정도 2년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 기간도 꽤 길고요. 여기서 뭔가 신약이라든지 뭔 병마라든지 이게 딱 터지면 상승하겠는데, 그건 신밖에 모른다. 돈세형도 모른다. 여기입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오늘 구독자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시원하게 이야기를 못 해줬는데, 뭐 원래 바이오주, 제약주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어찌 보면 나쁜 말로 하면 도박주입니다. 도박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운주고. 그래서 돈세형이 별로 안 땡기는 거예요. 근데 돈세형이 좋아하는 바이오주는 좀 있습니다. 셀트리온 좋아하고요. 그리고 녹십자, 그리고 한미약품 정도 좋아합니다. 바이오주도 좋은 주식은 있어요. 녹십자, 셀트리온, 그리고 한미약품, 이렇게 좋아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같이 100억 갑시다!